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정책 4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도 정책 2와 마찬가지로 분량이 좀 많은 편인데요. 천천히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4 경기교육 모두의 안전을 살핍니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는 교육. 평등한 출발을 보장하고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누구도 소외됨 없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지키겠습니다. 4-1 공교육 책임 확대 4-2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 4-3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세 가지 정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4-1 공교육 책임 확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4-1-1 돌봄 방과 후 학교 강화 주요 정책 추진 부서는 지역교육협력과와 유아교육과입니다. 지역교육협력과의 추진 목적은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통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진 방향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초등 책임 돌봄을 운영하고 학생 맞춤형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다양화로 미래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유아교육과의 추진 목적은 방과 후 과정 운영 확대 및 질 높은 방과 후 과정 운영이고요. 추진 방향은 수요자 중심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한 방과 후 과정 운영 시간 및 기간 단계적 확대,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과정과 연계한 방과 후 과정 모델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2023학년도 추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교육협력과에서는 지자체 협력 초등 책임 돌봄을 운영합니다. 돌봄 수용률 100%를 위한 지자체 협력 책임 돌봄을 운영하는데요. 지자체 협력 돌봄 거점화 시범 운영을 하고요. 지자체 지역 돌봄 서비스 연계 운영을 시작합니다. 둘째, 초등 돌봄 시간 현실화입니다. 아침 돌봄을 실시하는데요. 지자체 협력으로 돌봄학교 대상 아침 돌봄을 시범 운영합니다. 오후에는 학부모 수요에 따라서 방과 후 19시, 그러니까 저녁 7시까지 운영하고요. 저녁 돌봄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늘봄학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돌봄 업무 지원 역량 강화, 돌봄 행정 업무 지원을 하는데요. 급 간식 계약 지원 및 대체직 채용 및 자원봉사자 연결 등을 지원할 계획이고 초등 보육 전담사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연수 콘텐츠를 개발해서 보급하고요. 실무와 관련된 길라잡이를 개정해서 보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 2회 이상 집합연수를 실시해서 직무효능감 및 개인 성찰 관련 연수를 강화합니다. 넷째, 인성교육에 기반을 둔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방과 후 학교 연계 프로그램으로 특기 및 적성,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하루에 1개 이상 무료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또 생태문화체험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교육협력과 두 번째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다양화인데요. 학생 맞춤형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에듀테크 연계 학력 향상 하나 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생의 돌봄 및 다양한 교육 경험 제공을 위한 주말 방학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소규모 학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합니다. 방과 후 학교 계획서를 좀 살펴보시면 방과 후를 운영할 때 우리가 에듀테크와 관련된 맞춤형 온라인 프로그램 지원하는 게 하나 더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주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작년까지는
마을 방과후 학교였는데 이게 이제 주말과 방학 방과후 학교로 변형이 돼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체제 강화. 방과후 늘봄 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학교 업무 경감 및 운영 효율화를 지원하는데 강사 심사 시스템을 구축해서 계약 업무를 간소화하고요. 4세대 나이스를 활용해서 방과후 학교 업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방과후 학교 위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외계층 지역 교육 격차 해소 지원하는데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농 교육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요. 저소득 가정 학생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자유수강권 지원을 여전히 또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과에서는 이제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확대해서 운영하고요. 또 놀이배움터 운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방과후 과정 모델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4-1-2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 보장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교육복지와도 관련이 있다 보니까 특수교육도 이 정책 4 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 부서는 특수교육과와 학교 설립 기획과입니다. 특수교육과에서는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 보장이 목적이고요. 추진 방향으로는 중도, 중복 장애 학생 및 건강 장애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특수학교 교육 환경 개선 및 학부모를 지원합니다. 학교 설립 기획과의 추진 목적은 특수학교 설립 및 지원 체제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서 추진 방향으로는 특수학교 부지 사전 확보를 위한 협의체를 강화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올해 주요 추진 내용을 살펴보시면 특수교육과에서는 중도 중복 장애 학생 지원을 강화하는데요. 첫째로 지역 밀착형 복합 특수학교 운영교를 확대하고 중도 중복 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밑에 복합 특수학급과 관련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복합 특수학급이란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새로운 형태의 특수학습으로서 특수학교 진학을 희망하나 인근에 특수학교가 없거나 통학거리가 1시간 이상인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일반 학교의 전일제 형태로 운영하는 중도 중복 장애 특수학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 밀착형 복합 특수학급 운영교를 확대하고요. 그러니까 통합학급이 아니라 일반 학교이지만 일반 학교 안에 작은 또 하나의 특수학교인 복합 특수학급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을 확대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도 중복장애 학생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둘째로 건강장애 학생 병원학교 설치 확대 및 원격 수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병원학교 설치 확대 및 운영을 강화하고요. 이를 위해 경기도 내 종합병원 대상 이러한 학급을 설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병원학교 운영비 학생 경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건강장애 학생 원격 수업 지원을 강화하는데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꿈사랑 위탁교육 학생 교육비 지원 등을 하는데 여기 스쿨포유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으로 수업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학교 교육 환경 개선 및 학부모 지원을 확대하는데 교육청, 의료기관, 학교 연계 특별 건강관리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의료기관을 확대하고요. 장애 학생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장애 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통학 편의 지원을 통한 부모 지원을 강화하는데요. 가정학교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장애 학생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특수학교 통학 차량을 증차하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및 보호자 통학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넷째, AI 기반 장애 학생 맞춤형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데요. 로봇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 기반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초 중고 교육정책 수립 시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고려한 부서별 이행 활성화 협의를 추진합니다.
다음은 학교 설립 기획과에서 특수학교 설립 및 지원체제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개발사업 지구단위 계획 지정 시에 개발지구 내 특수학교 부지 사전 확보를 위한 협의체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개발사업자의 학교 용지 확보 의무 대상에 특수학교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특수학교를 설립하는데 조금 더 쉬워질 수가 있겠죠. 옆 밑에 특별 건강관리 지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가래 흡입, 경관 영양 등과 같이 호흡, 섭식 등에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학교를 방문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특수학교 설립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2027년, 2028년에 특수학급이 시흥, 광명, 고양, 포천, 남양주에 이렇게 설립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 지원 인력 배치를 확대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사를 적정으로 배치하고요. 수시로 충원해서 현장을 지원하고 정규교사 배치 확대를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활동 지원 사회복무원을 배치 확대하고요. 대학과 연계해서 특수교육 봉사활동 홍보 강화를 통해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의 봉사활동 참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주요 정책 4-2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과 관련된 세부 교육 사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1-1 다문화 학생 체계적 지원 확대입니다. 주요 정책 부서는 융합교육정책과고요. 추진 목적은 다문화 학생의 체계적 지원 확대, 다양한 문화가 강점이 되는 새로운 교육 환경 구축이 추진 목적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다문화 교육 원스톱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 및 밀집 지역 특화 지역 지원입니다. 올해 추진 내용 살펴보면 융합교육정책과에서는 다문화교육 원스톱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성장중심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하는데요. 경기도형 다문화 예비학교, 권역별 예비학교 운영을 확대합니다. 아마 이 예비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문화나 언어와 관련된 그런 수업들을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문화 학생 이중언어 교육 사업 기반을 마련해서 이중언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또 이중언어 교육 운영 학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사례 공유도 진행을 합니다. 또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이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도 적응하고 자기의 나라도 또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다문화 학생 진로 진학 다양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합니다. 자, 둘째, 온라인 다문화 교육 지원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다문화 가정 학생 한국어 교육 플랫폼을 개발해서 지원하고요. 학교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문화 교육 자료를 아카이브해서 구축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을 위한 원격 수업,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등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온라인상에서 학생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온라인 통번역, 상담 등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셋째, 오프라인 다문화 교육 지원 시스템을 시범 운영합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 공교육, 입취학, 편입학, 학적 상담 및 행정을 지원하고요. 초기 적응 및 소수언어, 통번역 등도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학부모 교육, 상담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 학교 대상 다문화 프로그램이나 자료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이 다문화 학생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학교 인근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해당 가정 학생들 그리고 학교까지도 통합적으로 지원을 받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문화 교육 원스톱 통합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지역 협의회, 전문가 간담회를 운영하고요. 학교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급별 다문화 감수성 교육 체제를 개발을 해서 초등과 중등 각각의 학급에 맞는 그러한 교육 체제를
연구하고 개발해서 배포를 하고요. 상호문화 이해학교 운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둘째로 교원의 다문화 교육 역량 성장 체제를 다양화하는데 교원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및 전문화를 위한 부서 간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교원 다문화 교육 연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학부모 다문화 교육 연수 체제도 구축하고요. 유네스코 연계 다문화 국가와의 교육 교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경기도형 다문화 예비학교는 학력 증빙이 어려운 학령기 학교 밖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한국어 집중교육 등 기본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력 심의를 통해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결국에는 학교 밖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지도해서 공교육 체제로 집어넣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융합교육정책과의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 및 밀집지역 특화 지원과 관련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다문화 학생 재학 비율에 따른 다문화 교육 정책 및 학교 운영 모델을 연구하고요. 이를 위해 이제 지역 제한형 다문화 정책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연구학교도 9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 지원을 강화하는데 학교 입시학 준비과정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요. 그 해당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력 서식 표준화를 마련해서 행정 업무를 경감시키고 이러한 학교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교육관건 개선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셋째,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 특화를 지원하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안상, 시흥, 교육국제화 특구 3기를 운영하고요. 지역별 맞춤형 다문화 교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다문화 밀집 지역 내 선주민, 이주 배경 주민, 이음 교육 사업을 추진해서 이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 가정 학부모 학생 네트워크 구성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지역 제한형 다문화 정책학교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학교의 다문화 우수 사업을 발굴해서 도교육청에 추천하면 도교육청은 예산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을 정책으로 발전, 개선하여 경기도 전체의 일반화를 추진하는 현장 기반 정책 개발 사업이고요. 학교 입시학 준비과정 프로그램은 학적 부여 후 일정 기간 동안 다문화 특별학급 집중교육을 통해서 한국어 그리고 한국학교 적응교육 후 원적학교 또는 원소속 학교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입시학 관련돼서 학교 밖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경기도형 다문화 예비학교와 비슷하면서도 약간 조금은 다른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겠네요. 4-2-2 교육복지사업 운영 활성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정책 추진 부서는 교육복지과고요. 추진 목적은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교육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 방향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연계학교 희망교실을 확대하고요. 교육복지 안전망 확대 운영을 11청에서 25개청으로 그리고 학생 성장 통합 지원을 위한 선도학교를 운영합니다. 2023학년도 추진 내용을 보면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학교와 취약계층 학생을 집중 지원하고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전담 1년 대상 협의회 그리고 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복지 활성화를 위한 연계학교 희망교실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이 사업교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으로 복지사까지 포함돼서 이제 그 사업을 운영하는 학교로 보면 되고요. 연계학교는 사업교처럼 그 교육복지 우선 사업이 바로 실시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지자체랑 연계하던가 해서 이 학교로의 교육복지 우선 사업을 지원하는 거고요. 희망교실은 담임교사나 혹은 뭐 학년 단위로 이 학급 단위로 이제 이 교육복지 우선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 안전망 확대 운영 나와 있는데요. 일반 학교 내 그러니까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이외에 그런 일반 학교 내 취약학생 지원을 위해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데 25개 교육지원청이 모두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 인력을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과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는데요. 교육 사각지대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모델을 개발해서 운영하고요. 교육부에서는 학생성장 통합지원 선도학교, 시범교육지원청 운영을 하고 경기도교육청 자체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둘째로 학생성장 통합지원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하는데요. 선도학교, 희망학교 교육지원청 대상 연수를 실시하고요. 학생성장 통합지원 인식 개선을 위한 관련 부서 간 협의체 구성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대안교육지원 강화인데요. 교육복지과입니다. 추진 목적은 학생 적성과 소질에 따른 대안교육 기회 제공으로 교육 사각지대 학생을 지원하는데 주요 추진 방향은 학업 중단 예방 활동이 학교 규칙에 포함되어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지속 추진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올해 추진 내용 살펴보면 교육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 첫 번째로 교육과정 연계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합니다. 학생 개인 특성에 맞는 대안교육을 지원하는데요.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특성을 고려해서 대안교육 우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요. 협의체를 구축 운영하고 또 교육과정 학습 공동체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학업 중단 예방 내실화를 지원하는데 학교 및 교육지원청 학업 중단 예방 활동을 위해서 학업 중단 위기 원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교육과정 연계 학업 중단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유관기관을 발굴해서 학교와 연계 지원을 실시하며 그리고 학업 중단 예방 지원단 내실화 및 학업 중단 예방 지역 협의체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셋째로 학업중단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을 하는데요.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학업중단 예방위원회를 초중고 전체에서 운영하고 학업중단 숙려제를 초중고 전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내 대안교실 및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를 운영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 및 운영해서 이제 학업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이런 학교와 연계해서 학생의 교육활동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군서미래국제학교 설립 운영하는데요. 이제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고등학교 본관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공립대안통합학교 통합운영학교 무학년 자율편제 학사 시스템 관리를 운영하고 2023년 고등학교 과정 10학년 두 학급이 개설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신나는 학교 설립 및 교육과정 지원하는데요. 진로 맞춤 학생 디자인 교육과정 운영 안착을 위한 예산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공립대안통합운영학교 무학년 자율편제 학사 시스템 관리를 총괄해 본다고 합니다. 교사동 리모델링 준공 예정은 2023년입니다. 그리고 미래형 공립대안학교 통합협의회를 연 4회 운영을 하는데 이제 군서미래국제학교, 신나는 학교, 시흥 및 안성교육지원청 통합협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 교육활동 공유 및 현안 문제 해결 방안을 좀 논의하고요. 교육과정 운영비 및 학교 리모델링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데요.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학업중단 학생 학업복귀를 지원하는데 학업중단 학생 학업복귀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정보를 연계해 주고요. 의무교육 단계 미취학 학업중단 학생 학습지원 시범 운영,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학력심의위원회를 통한 학력인정, 학업중단, 학생 진로진학 상담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정책 4-3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첫째로 학교 위기 대응 안전망 강화인데요. 생활 주요 정책 부서는 생활인성교육과입니다. 추진 목적은
학교 현장 상시 통합 지원 체제 강화로 학교 위기 대응 안전망을 강화하고요. 추진 방향은 첫째, 학교 내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 조정 기능 강화. 네, 아마 화해중재단 관련된 것 같습니다. 둘째,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업무 지원을 위한 온라인 지원 시스템 운영. 셋째, 경기형 학교 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 제작 보급. 넷째, 지역 유관기관 협력 학생 위기 지원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다양화. 다섯째, 위클래스 구축 및 정문 상담교사 배치 확대로 학교 정문 상담 활성화. 여섯째, 학교 내 양성평등 문화조성 기반 구축 및 확산. 일곱 번째, 학교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원을 강화가 이제 주요 추진 방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죠. 주요 추진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인성교육과에서 추진하는 첫 번째 정책은 학교 내 갈등 해결을 위한 중재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화해중재 관련 업무 통합 및 조직 신설, 화해중재단을 이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해중재단에서는 학교폭력, 교권, 학생 인권 침해에 따른 학생 관련 갈등 업무를 통합해서 조정합니다. 교육청의 화해중재 기능 일원화를 통해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중재 지원을 하고요. 도교육청에서는 화해중재 담당팀을 신설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6개 교육지원청 화해중재팀 신설 시범 운영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이제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화해중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둘째, 경기형 학교 공동체 화해중재 모델 개발. 학교폭력, 교권, 학생인권 침해에 따른 학생 관련 갈등의 중재 매뉴얼을 개발하고요. 화해중재 관련 자치법규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합니다. 가칭 이제 현재는 화해중재단이죠. 화해중재단을 구성 및 운영합니다. 학교 내 학생 관련 갈등을 중재하고 자문할.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은 학생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학교폭력, 교권, 학생 인권 침해를 모두 여기서 해결하는 형태로 지금 바뀌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사안이 발생한 학교 요청에 따라 화해중재단이 이제 학교로 찾아가서 초기부터 이제 어떤 학교폭력이면 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아마 이런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 단위 학교폭력, 교권, 학생인권 침해 사안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요.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담당 교원 연수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둘째, 학교폭력 업무 지원을 강화합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를 지원하는데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체육활동과 상호 존중의 인성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설화합니다. 그리고 학생 주도의 캠페인,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서 연합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을 확대해 나갑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도 지원하는데요. 학교폭력 업무 간소화 및 교육적 해결을 위한 경기형 사안 처리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요. 이미 학교마다 이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온라인 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학교폭력 업무 경감을 추진합니다. 신속한 법률적 지원 및 갈등 중재를 위한 변호사를 6개 교육지원청에 시범 배치하고요. 교육청, 경찰청, 학교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신속한 사안 대응 및 해결을 지원합니다. 둘째,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는데요. 화해중재단을 통한 학교폭력 갈등에 조기 개입해서 중재하고요.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개선, 학교의 프로그램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지침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셋째, 학교폭력 피가해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합니다. 피해 학생 및 보호자 대상, 피해 학생 지원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가해 학생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내실화합니다. 그래서
특별교육 이수기관의 학교급별, 가해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단위학교 특별교육 프로그램 워크북을 지속적으로 학교급에 따라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심리정서적 위기학생 지원인데요. 학생 상담 안전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위클래스를 현행 지금 82% 구축되어 있는데 84%로 확대해서 학생 상담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또 온라인 학생 상담 운영도 확대해서 이 위클래스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생도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전문 상담 인력 배치 및 역량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증원을 요청해서 정원의 기간제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요. 2023년도에는 정규는 28명, 정원에는 300명을 확대해서 배치율을 한 2% 정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전문 상담 인력을 경력 단계별로 맞춤형 연수를 진행하고 위기 학생 대처를 위한 생명살림이 게이트키퍼 양성 연수, 또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정신건강 이해 연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셋째로 위기 학생 상담 및 심리를 지원하는데요. 고위기 학생에 대한 체계적 진단 및 치료를 지원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대면, 비대면 상담 자문을 확대해 나갑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교육 회복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가족 단위 상담 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가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데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경기도 아동보호전담기구 유관기관 연계해서 협력하고요.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배포, 또 아동학대 예방 및 홍보 자료를 보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교권과 관련돼서 4대 법이 이제 개정이 돼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 학대와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그런 조문이 포함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고시된 법령들도 한번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 내 양성평등 교육 운영을 지원하는데 양성평등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주간을 운영하고요. 현장 지원단을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연수도 진행합니다. 또 현장 밀착형 양성평등 프로그램 운영하고요. 교육 자료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성인지 감수성 진단 검사를 운영하는데요. 학생과 교직원 발달 단계나 특성을 고려해서 진단 검사 문항을 개발하고 검사를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양성평등 정책 자문협의회를 운영하고 경기도교육청 성별 영양평가위원회, 또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 직무교육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 지정된 자나 재지정된 자는 의무교육을 하고요. 고충상담원 역할 이해 및 성상 발생 시 대응 능력 강화 연수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성희롱 성폭력 발생 학교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지원하고요.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을 외부 접체를 이용해서 연 2회 이상 점검하고요. 이런 활동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 운영합니다. 4-3-2 학교체육 활성화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추진 부서는 체육건강과이고요. 추진 목적은 모든 학생이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한 학교 구축입니다. 추진 방향은 첫째, 스포츠 활동 지원을 통한 학생 건강 증진 및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 강화.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거고요. 행정적 지원 확대를 통한 학교 운동부 활성화가 그 주요 추진 방향입니다. 2023학년도 추진 내용 살펴보면요. 첫째로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 체육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기본 인성,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 지원.
365 플러스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활성화 지원되어 있는데요. 교당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감 및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배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제 운영을 개최하고요. 16개 종목. 종목별 모범교 전국 학교 스포츠 클럽 축제 경기도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기초 역량, 이제 이게 인성을 위해서 이제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스포츠 클럽을 운영한다면 기초 역량, 초등 생존 수영 교육을 지원하는데요. 3, 4학년 및 기타 학년이 대상이고요. 최소 12차시 이상, 이론 2차시, 실기 10차시 이상, 지역 수영장과 이동식 수영장, 그리고 경기 해양 안전체험관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요. 기초자치단체와 대응 예산을 수립해서 운영합니다. 또한 8월경에는 이 업무와 관련된 초등교원의 지도 역량 강화 직무 연수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기초 역량을 위한 두 번째로 중고등학교 IT 체육교실을 설치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원격 수업 확대, 야외 체육 활동 제한으로 저체력 학생이 증가한 것이 원인인데요. 제약 없는 기후나 미세먼지에도 제약 없는 실내 운동시설을 조성을 해서 IT 체육교실을 운영합니다. 중고등학교 25개를 지정을 해서요. 총 22억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한 교당 9천만 원의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 건강 드림학교 운영을 지원합니다. 430개 학교, 그래서 학생 맞춤형 체력 향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체육, 보건, 영양 등 융합 분야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셋째, 그리고 초등 신체활동 중심 체육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요. 스포츠 강사를 117개 초등에 배치를 하고 초등 스포츠 전문가 연계 수업, 어디든 놀이터 바닥그림 지원, 지역 연계 초등 스포츠 클럽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중학교 학생 선택 중심 체육교육 과정 선도학교를 25개교 확대 지원하고요. 중학교 스포츠 강사 및 시설 이용료도 지원하고 고등학교 체육교육과정 특성화학교 운영을 12개교 지정해서 확대한다고 합니다. 용인의 경기학생 스포츠센터로 이제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건강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간 한 5천여 명 정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실기 중심의 교원 역량 강화를 운영하고 미래 스마트 학교 체육의 선도적 방향 설정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실행한다고 합니다. 또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 지원하는데요. 유해물질 검출 및 노후 운동장, 인도 잔디 조성 지원으로 안전한 체육활동 공간 조성 및 학생 체육활동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학교 운동부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정규 규모 종합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동계체전, 소년체전,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경기도 학생선수단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선수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외에 훈련비나 피복비, 트레이너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학교 운동부 연계 지원 강화를 위한 G스포츠 클럽을 운영합니다. 운영 대상은 2023년 28개 시군 115개의 클럽을 운영하는데요. 위에 보면 이제 G스포츠 클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학교 운동부 육성교 주도의 학생 선수 육성제도 한계를 승화시켜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공형 개방형으로 운영되는 경기도형 운동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동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경기도형 운영부를 G스포츠 클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법은 지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공공체육시설이나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취미 선수반을 운영하고요. 또 전문 선수반으로 학생 선수를 육성합니다. 운영 방침은 학교 운동부 연계형 운영으로 지역 운동 종목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교 운동부 해당 교회 학생 선수 타시도 이탈 예방 및 지도자 고용 창출을 합니다. 이외에 교육감 및 종목별 대회를 운영하고요. 학교 운동부 육성교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 학생 선수 인권 보호 강화, 학습권 보장 등 각종 지원을 하는데 학생 선수 인권 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요.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학생 선수는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학교 폭력 특별법에 있는 조치 이외에 이제 선수 출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명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 선수 학습 지원을 위한 이스쿨을 운영 지원하고 장학금, 또 학교 폭력 전수조사 및 예방 활동, 학교 운동부 및 학생 선수 진로 진학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합니다. 자, 4-3-3 통합적 학생 건강 지원과 관련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체육건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추진 목적은 학교 교육 과정에 기반한 통합적 건강 증진 지원 체계 구축으로 학생 건강 문제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합니다. 추진 방향은 신종 감염병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학생 건강 이슈 예측 및 예방 관리 지원 등 학교 내 보호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 둘째, 교육급식 및 통합적인 영양, 식생활 교육 정책 추진으로 3과 연계한 학생 주도의 식생활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을 좀 보시면 체육건강과에서는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를 정비합니다. 그래서 제2차 학생 감염병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요. 방역 당국과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이 학교 현장 지원단 및 자문위원회 정책을 통해서 전문적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 및 대규모 유행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감염병 대응 몽위 훈련을 정례화하고 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도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둘째로 예방중심 보건교육 및 건강지원 서비스 지원하는데요. 학교급별 체계적인 보건교육 과정 편성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보건교육을 한 개 학년에 있어서는 17사시 운영을 하고요. 또 지역별 보건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직무나 자격, 연수, 또 전문성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교사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건강체험교육, 비대면 교육 및 건강상담 등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 학교 기반 예방 중심 건강 서비스 지원 예정인데요. 학교 내 응급 의료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전문기관 연계 운영하고요. 요양호 학생 파악 및 학교 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흡연 예방 실천 학교, 건강 증진 학교 등을 통해서 학생 건강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 셋째, 학생 건강 중심 교육급식 및 영양, 식생활 교육 통합 지원을 하는데 학생 건강 중심 맞춤형 교육급식 운영 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관리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학생 주도 실천적 영양, 식생활 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3-4 교육환경 안전 강화입니다. 주요 정책 추진 부서는 학교 안전과와 학교 급식 보건과고요. 학교 안전과의 추진 목적은 통학 환경 개선을 통한 학생의 안전한 등굣길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시설 및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추진 방향은 첫째, 학교 주변 통학 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실시,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등 통학로 취약 환경 개선, 지자체 협의를 통한 통학 지원 대상 및 지역 확대, 강화된 교육 환경 평가서 승인 및 철저한 사후 관리입니다. 그리고 건강 관련해서는 안전관리 및 예방 중심, 학교 환경 위생관리 지원 강화, 교육 환경 보호 강화, 학교 미세먼지 대응 강화가 있고요. 학교 급식 보건과의 추진 목적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급식 환경 조성과 급식의 질 향상. 추진 방향은 학교 및 유치원 급식 위생관리 강화,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 지원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 살펴보면요. 학교 안전과 교육복지과, 학교 급식보건과에서 이제 추진하는데 안전한 등굣길 보장입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의 통학 취약 환경을 개선 지원하는데요. 매년 학교 주변의 이제 통학 환경 실태 조사 및 개학기 학교 주변 교통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 안전 시설물 확충을 지원하는데 이제 주로 무인 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등입니다. 또 보차도 미분리 개선을 통한 통학로 내 보행 안전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둘째,
학생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이제 지자체나 유관기관과 해서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고요. 학생 교통안전 교육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 둘째, 경기도 학생 통학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요.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지원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및 경기도 학생 통학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계획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확대를 위해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데 이제 초등학생에서 2023년도에는 초중학생으로 확대를 하고요. 18개 교, 111교, 202대 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 기초지자체와 협력사업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또 교육환경 보호 강화를 지원하는데요. 교육환경 평가서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도시환경분과위원회 월 2회 정례회를 운영한다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는 학교 안전과와 학교급식 보건과의 학교 교육환경 시설 안전 강화입니다. 학교 교육시설 안전사고 위험 요소 제거 및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요. 그리고 학교 환경위생관리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공기질, 먹는 물 수질 검사를 일괄 용역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요. 이와 관련된 컨설팅 그리고 지속적인 검사를 실시해서 학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성면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위해성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개보수를 진행을 하고요. 교육환경 보호 강화를 위해서 이제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지속적 점검 관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통한 불법 금지 시설 지속적 이전 폐쇄로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또 학교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해서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및 교육을 실시하고요. 고농도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및 관리를 지원합니다. 또 각급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시설 및 유지 관리를 지원하고요. 각급 학교 공기정화장치 유지 관리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학교 급식 보건과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인데 노후 급식 시설 현대화 등 급식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요. 학교 및 유치원 급식 식중독 예방 계획 수립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학교 급식 위생 관련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수 식재료 학교 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학교에서 원활한 급식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 연계한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4-3-5 학생 및 교직원의 복지를 확대합니다. 주요 정책 추진 부서는 학교 급식 보건과 학교 공간 조성 담당과 교육복지과입니다. 학교 급식 보건과의 추진 목적은 자율선택 급식 운영으로 학생의 선택권과 자율권을 확대하고요. 추진 방향은 영양기준량에 적합한 음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건강한 식생활을 관리하고요. 둘째, 교육활동, 식사의 즐거움, 어울림이 있는 수요자 중심의 급식실 공간 조성을 지원합니다. 둘째, 이제 학교 공간 조성 담당관에서의 추진 목적은 지역 예술 자원 활용 및 일상적 예술 발표 기회 제공으로 보편적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요. 이를 위해서 추진 방향은 지역 예술 자원 활용한 갤러리 프로그램 운영, 유휴 공간을 활용한 학생 주도의 예술 공간부터 조성, 온 오프라인 활동 지역 연계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복지과에서는 교직원 스트레스 진단 관리를 통한 마음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개인별 온라인 심리 검사를 통한 스트레스 수준을 진단하고 전문 상담사 1대1 상담을 통한 마음 건강 치유 회복을 지원합니다. 주요 추진 내용 살펴보면 건강 학교 급식 보건과에서는 자율선택 급식을 도입 운영합니다. 그래서 75교를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요. 초중고 급별, 교육청별 학교 상황에 맞게 샐러드바, 자율배식, 선택식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한 교당 1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식 운영의 다양화를 통해서 만족도 향상 및
이러한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학교 공간 조성 담당관 및 융합교육 정책과에서는 쉼과 나눔이 있는 학교 공간 조성 및 활용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복지를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예술자원과 연계한 학생 주도의 학교 갤러리를 운영하고요.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한 쉼과 나눔이 있는 전시 발표회 예술 공감터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언제나 즐기고 누구나 함께 나눌 수 있는 온라인 예술 활동 공간을 구축합니다. 공감 드린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학생 복지 공간 확대를 위해서 이게 이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34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개정이 돼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상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인권을 위해서 교육복지 휴식시설을 갖추게 노력하여야 한다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해당 교회 교당 4억 원 이내로 미래사회 역량 함양 및 융복합 교육을 위한 사용자 중심의 학교 공간 조성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복지과 미래교육 담당관 학교급식보건과에서는 교직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첫째, 스트레스 진단 관리를 통한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하고요. 이를 위해 심리검사를 통한 스트레스 수준을 진단하고 전문 상담사를 통한 치유와 회복 등을 지원합니다. 둘째, 안전한 3D 프린터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교회는 이 작업 환경과 관련되는 개선을 추진하고요. 가이드라인 충족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전한 3D 프린팅 환경을 위한 교직원 연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요.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밑에 이제 학교 갤러리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학생 주도의 일상적 예술 향유를 위한 지역 예술가와 연계한 미술 전시고요. 예술 공감터는 학교에서 학생이나 교직원, 학부모가 이제 제작한 그러한 예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또 온라인 예술 공감터는 비대면 시대의 특성을 활용한 온라인 학생 예술활동 공간이고요. 공간 드림 사업은 경기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서 교육공동체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서 배움과 심, 놀이가 공존하는 다양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책 4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이게 꼭 우리 그 교육 전문직과 관련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양한 협력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 분야의 이 교육 정책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마다 한 번씩 들어보시고 또 한번 주요 업무 계획도 읽어보시면서 꼼꼼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루하루 살고 계시는 선생님들 모두 응원하고요. 오늘도 행복하셨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필요한 지침이나 공문 등을 댓글로 마련해 달아주시면 꼭 제가 답글 달아드리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